지난 2편의 영상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이것이 컴프리헨시블 인풋입니까? 다이렉트 인스트럭션입니까? 이것이 애퀴지션 습득입니까? 러닝 학습입니까? 이것이 잠재의식으로 흡수되는 것입니까? 의식 위에 머무는 것입니까? 세 가지가 모두 보이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이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아직 1편과 2편을 보지 않으셨다면 먼저 보고 오시길 권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훨씬 더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농부 한 명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농부가 두 가지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 있는 씨입니다. 땅에 들어가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이 없는 씨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 심어도 자라지 않습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싹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언어 교육에도 이 두 가지 씨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씨 컴프리헨시블 인풋.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재밌고 유의미한 메시지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책입니다. 영상입니다. 노래입니다. 아이의 마음이 반응합니다. 호기심이 살아납니다. 더 알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언어가 잠재의식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이것이 애퀴지션, 즉 습득입니다. 생명이 없는 씨, 즉 다이렉트 인스트럭션. 문법 설명입니다. 단어 암기입니다. 받아쓰기입니다. 시험입니다. 아이의 마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루해합니다. 거부합니다. 억지로 의식 위에 올려놓아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러닝, 즉 학습입니다. 2편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씨를 가져다줘도 자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는 언어 감각이 없는 것 같다. 나도 영어를 못하는 걸 보면 우리 집안은 언어에 약한 듯하다. 노암 촘스키 박사는 이 생각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촘스키 박사는 이것을 언어 습득 장치, 즉 랭귀지 애퀴지션 디바이스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이의 뇌 안에 언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장치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의 아이든 어떤 언어 환경에서 태어나든 그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어를, 미국에서 태어나면 영어를, 프랑스에서 태어나면 프랑스어를. 아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 언어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어렵던 시절을 생각해보세요.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신 부모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다 우리말을 습득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더라도 부모와 아이 사이의 언어는 이어집니다. 부모에게도 아이에게 맞춰 말하는 타고난 언어 입력 장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입력 장치와 아이의 습득 장치.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조합입니다. 밭은 이미 있습니다. LAD가 있다면 왜 어떤 아이는 영어가 늘지 않을까요? 생명이 있는 씨를 가져다 줬는데 왜 자라지 않을까요? 농부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농부가 생명이 있는 씨를 들에 뿌렸습니다. 같은 날, 같은 손으로 같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첫 번째 길가밭.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땅이 너무 단단해서 씨가 흙 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대로 새들에게 먹혔습니다.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영어라는 말만 들어도 몸이 굳는 아이. 이미 나는 영어를 못해라는 단단한 벽이 생긴 아이. 생명이 있는 씨가 왔습니다. 그러나 땅이 너무 굳어 있어서 들어가지조차 못했습니다. 두 번째 돌밭. 씨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얕아서 싹은 금방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릴 깊이가 없었습니다. 해가 뜨자 타버렸습니다.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워지면, 조금 지루해지면 바로 흥미를 잃습니다. 씨는 왔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내릴 만큼 깊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가시넝쿨 밭. 씨가 가시넝쿨 밭에 떨어졌습니다. 싹이 자랐습니다. 뿌리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시넝쿨이 함께 자라 결국 싹을 덮어버렸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 아이와 비교됩니다. 시험 점수가 따라다닙니다.
왜 저 아이만큼 못하니? 라는 말이 따라다닙니다. 그 불안과 압박이 자라나는 언어를 서서히 덮어버립니다. 씨는 왔고 싹도 났습니다. 그러나 가시넝쿨이 덮었습니다. 네 번째 좋은 밭. 씨가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부드럽고 깊은 흙이었습니다. 씨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영어 영상을 보면서 웃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책을 스스로 펼칩니다. 읽는 동안 자신이 영어를 흡수하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씨가 왔고 밭이 좋았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씨는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씨였습니다. 달랐던 것은 밭의 상태였습니다. 우리 아이의 LAD는 처음부터 같습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밭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크라센 박사는 이 밭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서적 여과기. 길가 밭처럼 땅을 굳히는 것, 돌밭처럼 깊이를 막는 것, 가시넝쿨 밭처럼 싹을 덮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불안, 두려움, 압박감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생명이 있는 씨가 들어와도 잠재의식까지 닿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어 영상을 보여줘도, 아무리 원어민 선생님과 수업을 해도 언어가 잠재의식으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밭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밭이 굳었을까요? 왜 가시넝쿨이 자라게 되었을까요? 크라센 박사도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언어 교육의 목표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유창하게 말하는 것,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그것 자체를 목표로 삼고 그것으로 아이를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이를 키워낸 다른 부모를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조바심을 냈습니다. 그 조바심이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해할 수 있는 입력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기대하는 언어 능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안 했어. 나는 기억력이 좋지 않아. 스스로를 탓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 아이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씨가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밭을 굳게 만든 환경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밭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불안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아이의 밭을 굳게 만들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결과만 바라보았습니다. 시험 점수만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로 아이를 평가했습니다. 그 숫자를 높이기 위해 아이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작 중요한 것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호기심이 사라졌습니다. 무언가를 알게 되었을 때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불안이 채웠습니다. 밭이 굳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크라센 박사도 이것을 말했습니다. 결과를 목표로 삼는 순간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망가진다고. 점수와 유창성은 좋은 시스템이 작동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학교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숫자가 아닙니다. 아이의 밭입니다. 아이가 지금 무엇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알게 되었을 때 눈이 빛나는지, 어떤 이야기에 빠져드는지, 그것을 함께 바라봐주는 것, 그것이 부모와 학교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이드입니다. 호기심이 살아있는 아이에게는 불안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알고 싶어하는 아이에게는 비교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빠져든 이야기가 있는 아이에게는 강요가 필요 없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좋은 밭입니다. 그리고 그 밭에 생명이 있는 씨, 즉 재밌고 유의미한 메시지를 가져다 주십시오. 나머지는 LAD가 합니다. 밭은 이미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이미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밭이 굳어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밭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좋은 씨를 가져다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는 스스로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씨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원리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크라센 박사 본인도 젊은 시절 언어를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프랑스어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는 내 수업에 오지 마라. 그런데 그 크라센 박사가 결국 6개 언어를 구사하는 언어학자가 됩니다. 무엇이 그 밭을 바꾸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크라센 박사의 이야기, 그리고 한 가지 메시지로 삶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이죠.